성남 풀잎을 나가겠습니다. 자, 이문구의 수필이 되겠고요. 일단 개관 정리를 먼저 보시면 현대 수필, 그리고 사색적, 제재는 자풀을 뽑고 베어내다가 풀독이 오른 경험. 풀독이 뭔지 알아? 모르지? 풀에 어떤 독성이 있는 거거든? 풀독, 그러니까 이렇게 풀을 이렇게 막 베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피부에 풀독 증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붉은 반점도 생기고 따갑고 가렵고 되게 아프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 풀에도 어떤 독성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다룹니다. 자, 특징 읽어볼까? 다른 사람이 말을 인용하여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함. 자연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이 반영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 네, 좋습니다. 그럼 성남 풀립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문장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자,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는 말이 있다. 도덕경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고요.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 그 생물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서양이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목살이 집에서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잘 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를 댄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자연의 냉혹한 먹이 사슬을 드러내고 점점 커지고 점강법이라는 건 점점 커지고 강해지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점강법과 예시 이런 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자연의 섭리라는 거는 인간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인용도 들어가 있는데 노자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죠. 그러니까 동서양의 어떤 철학과 격언 같은 것들을 인용하고 있다. 자,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너무 인간 중심의 그런 사고와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이라는 건 저절로 그대로 이런 거라는 거지. 그리고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 없는 풀은 없다. 이건 하나하나의 풀들도 다 사소한 풀들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잡풀, 잡초 이런 말 들어봤지?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뭘 심을 거냐면 벼를 심을 거야. 자, 벼를 심는다고 치자. 벼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자라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쭉쭉쭉쭉쭉 자라나다가 밑에 보면 이렇게 막 벼가 아닌 애들도 이렇게 자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벼가 아닌 애들이니까 벼는 수확하면 좋은데 얘는 수확할 수 없으니까 벼가 아닌 친구들 뭐라 그래? 잡초라고 하는 거야. 자, 농부는 이 잡풀, 잡초라고 명명하지만 이거는 자기 중심적 또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그런 풀도 필요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 자,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낯에 베이거나
우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가기 마련이다. 자,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이 잡풀을 제거해야 돼. 왜냐면 농사에 방해가 되니까. 자, 논밭에. 자, 논밭에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하는데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터이다. 그러니까 잡풀은 미움을 받기 때문에 서럽겠지? 그리고 농부가 이 잡풀은 신경 안 쓰고 베어버리거나 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농작물만 키우겠지. 자,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짙은 사이에 뒤덮인 잡초를 이틀에 걸쳐서 뽑고 배부하였다. 자, 경험이 나와 있네요. 보통 이런 경험이 나오고 그 경험으로 인한 깨달음이 나오는 거 이런 걸 수필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수필의 특성, 자,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교훈적이고 성찰적이고 이런 특징들이 있죠. 자, 이 사람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잡초를 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올 한해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네, 그래서 잡초를 벤 거죠. 풀을 베고 뽑고 베는 동안에 팔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아까 얘기했죠? 피부 한번 보여줬는데 그런 식으로 독성이 일어납니다. 가렵고 쓰라립고 그 다음에 아프고 막 그래요.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 성이 나다는 게 어떤 화가 나다, 열받는다, 뭐 앵그리하다 이런 의미잖아, 그치?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옷이 난 옴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 못하게 된 거였다. 자,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여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는 병원에 줘서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을 텐데 미련을 떤다고 흉을 보기도 했다. 자,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가지 않았다. 약간 의도적인 거야. 아프고 귀찮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약과 주사, 인위적인 치료 방법이죠. 이런 인위적인 치료 방법이 있지만 그 치료 방법을 쓰지 않은 거야. 자, 한가 자풀을 망쳐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서리법, 느낌이 있다는 거지. 괴로움이, 고통이 있다는 거야. 자,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자, 자연스럽다라는 거는 인간의 뜻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얘는 잡풀이야, 얘는 농사에 필요한 풀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풀도 모든 풀들이 다 자연에서 이렇게 서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 없이 살아가는 거지. 신도 개입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 강자와 약자 이런 거에 대해서. 자, 풀독은 근달포나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자, 자연스럽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읽어볼까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근원적으로 동등함. 동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회, 인간은 만물의 어떤 근본이 되는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하며 인위적 조작이 개입되지 않는. 조작이 개입되지 않는다. 자, 글쓴이의 인식 변화. 풀독이 오르기 전에 고추밭과 집터 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뱄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 중심? 인간 중심의 관점인 거야. 자, 자연스럽지 않죠. 풀독이 오른 후 풀독은 풀이 자신을 해치려는 자에게 반발한 작용임을 깨달은. 풀도 살고 싶은 거지. 자,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동등하다는 관점,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 생태주의적 관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 자연의 본성이다. 모든 생명은 또 똑같이 동등하다라는 거죠. 자, 잡풀에 대한 농부의 인식.
인간 중심적 사고고요. 그래서 풀독이 호떡이 어린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자 이를 통해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성찰. 네, 비슷한 수필 중에서 고전 수필 하나 선생님이 소개해 줄게. 고전 수필 중에서 뭐가 있냐면 제목이 메모에는 슬견설이라는 수필이 있어. 슬견설. 자 여기는 대화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 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어저께 다른 사람이 개를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잡아먹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개고기는 먹지 않으려고 생각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개가 깨갱깨갱 하면서 죽어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큰 개가 죽어가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개고기를 먹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어저께 어떤 사람이 머리니 알아? 머리니? 머리에 그 해충인데 이렇게 피 빨아먹고 이렇게 벌레 같은 거 있어. 근데 이 머리니를 누가 잡아서 불에 화로에 태워 버리는 걸 보고 진짜 저 이가 타 죽으면서 얼마나 괴로울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를 잡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은 아니 지금 당신 나한테 장난해요? 나는 이렇게 큰 개를 때려 잡는 걸 보고 불쌍하다고 느꼈는데 당신은 조그마한 그 해충 같은 그 이를 잡아 죽이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요? 지금 나랑 장난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저는 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모든 생명은 소중해요. 모든 생명은 소중해요. 개가 죽을 때 아플까요? 네, 아프죠. 그럼 이도 죽을 때 아픕니다. 개는 소중하고 이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큰 건 소중하고 작은 건 하찮은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 사물을 편견 없이 봐라. 자, 이 편견이라는 건 누구 중심적 사고라고? 인간 중심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다가 또 뭐? 큰 거, 작은 거 이런 표면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편견을 가진 거지. 알겠어?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슬견설에서는 이슬자, 개견자야. 이와 개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건데 사물을 동등하게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물의 가치를 동등하게 봐라라는 이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